최근 수능 6월 모의평가와 킬러 문항과 관련된 사건과 논란에 대해 차근차근 살펴봅시다. 우선 그동안의 경과를 살펴보면 6월 1일에 2024학년도 수능 대비 6월 모의평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15일 교육개혁 보고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주호 교육부 장관에게 6월 모평을 문제 삼으며 공교육에서 다루지 않는 분야는 수능 출제에서 배제해야 한다. 비문학 국어라든지 학교에서 도저히 가르칠 수 없는 과목융합형 문제 출제는 처음부터 사교육으로 내모는 것 아니냐. 교육당국과 사교육산업이 한통속, 즉 카르텔이란 말인가? 라고 질책했다고 합니다. 즉 6월 모평에 공교육에서 다루지 않는 문제가 나왔고 그런 문제가 계속 나오는 데에는 카르텔이 배후에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했습니다. 16일에는 그 책임으로 대입 담당 국장이 경질되었고 또한 정부는 사교육 카르텔 의혹으로 평가원을 감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9일 이규민 평가원장은 이 사태에 책임을 지겠다고 사퇴했고 같은 날 정부는 당정협의회에서 공정성 문제가 있는 킬러 문항을 배제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무엇이 킬러 문항인지 논란이 일자 26일 교육부는 사교육 경감 대책과 함께 6월 모의평가와 최근 3년간 수능에서 나온 킬러 문항 예시를 발표했습니다. 정리하자면 대통령실과 교육부는 6월 모평에서 공교육과정 밖에 킬러 문항이 출제되었다고 주장하며 공정수능을 이해하지 못한 책임과 사교육 카르텔 의혹으로 대입국장을 경질했고 평가원을 감사할 예정이며 앞으로 수능에서 킬러 문항을 배제하고 사교육을 경감시키겠다는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그렇다면 문제가 되는 킬러 문항이란 무엇일까요? 교육부에서 정의한 킬러 문항은 공교육과정 밖이라 사교육을 받은 학생에게 유리한 문항을 의미합니다. 사실 일반적으로 교육 현장에서 쓰이는 킬러 문항의 정의는 최상위권 학생들을 변별하기 위해 내는 초고난도 문항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인 정의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교육부가 내린 정의로는 킬러 문항이 왜 나오게 되었는지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킬러 문항이 나오게 된 배경에는 지금의 서열화된 대학 구조와 지난 몇 년간 수능 정책의 변화가 있습니다. 먼저 수능 정책부터 살펴보면 지난 몇 년간 수능 정책은 과목의 수나 범위를 축소하고 EBS 연계율을 높이거나 영어를 절대평가로 전환하는 등 수험생의 부담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이런 정책들로 결국 학생들이 한 과목에 투자하는 시간은 더 많아졌고 당연히 학업 수준은 더 올라가게 됩니다. 한편 서열화된 대학 구조를 보시면 이과 최상위권 1~2%는 의치한 약수로 촘촘하게 나눠져 있는데 이들은 0.1%포인트 차이로 어지간한 시험 문제로는 변별할 수 없습니다. 종합하면 학생들의 수준은 계속 올라가는데 또 최상위권을 변별할 필요는 있다 보니 기형적으로 어려운 킬러 문항이 탄생합니다. 이 킬러 문항들은 학교 교육 과정에서 배운 수준으로 해결하기에는 무리가 있고 실제로 많은 학생들이 사교육에 의존해 킬러 문항을 대비합니다. 그렇다면 킬러 문항과 관련해 무엇이 논란일까요? 사실 대통령실과 교육부가 내세우는 수능은 교육과정 내에서 출제되어야 한다. 킬러 문항은 없어져야 한다. 이 두 주장에 대해 딱히 교육 현장에서 반대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왜 하필 수능이 5개월 남은 지금 이러는가입니다. 6월 모평은 수능이 어떻게 출제될지 알리는 가장 중요한 지표인데 최근 정부 정책은 이 지표가 잘못되었다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기에 학생들과 학부모들 사이에는 혼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왜 갑작스럽게 이러는지 논란이 있습니다. 정부가 수능 관련 정책을 내지 않다가 갑자기 왜 문제 삼는가에 대한 논란입니다. 이 두 논란에 대해 대통령실과 교육부는 먼저 6월 모평에 나온 킬러 문항은 공교육 과정 바뀌기 때문에 당장 시정해야 하며 갑작스러운 것이 아니라 3월에 이미 공정수능에 대한 대통령 지시가 있었고 그 지시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지금까지의 처사가 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럼 두 해명에 대한 팩트체크를 해봅시다. 교육부에서는 이번 6월 모평의 킬러 문항 사례로 총 8문제를 제시했습니다. 특히나 논란이 된 비문학 국어 문제를 먼저 보시면 선택지가 추상적이다, 지문과 답지 개념 연결이 어렵다는 이유로 킬러 문항이라 적혀 있는데 이런 설명은 왜 고난도 문항인지는 설명하지만 왜 교육과정 바뀐지는 설명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EBS의 분석에 따르면 2015 교육과정이 요구하는 핵심 역량을 평가하는 높은 퀄리티의 문제에 속하며 따라서 교육과정 내의 교육과정에 충실한 문제입니다. 수학도 마찬가지로 실수를 유발한다거나 수학적 개념이 결합되었다는 설명은 왜 고난도인지 설명할 뿐 교육과정 바뀐지 여부는 전혀 설명하지 못합니다.
공교육 학습만으로 풀기 어렵다고 하는데 EBS의 분석에 따르면 해당 문제들은 교육과정의 내용과 수준에 맞게 출제되었으며 교육부가 공교육만으로 어렵다고 한 22번, 30번 문제는 예전 수능이나 모평보다 평이하게 출제된 문제였습니다. 이러다 보니 일각에서는 교육부가 6월 모평에서 그저 정답률이 낮은 문항들을 뽑아서 그 문항들이 억지로 킬러 문항이라 끼워 맞추는 것이 아니냐는 논란도 있습니다. 즉, 교육부가 문항 분석을 하다 보니 킬러 문항이 발견된 것이 아니라 애초에 킬러 문항이 있다고 가정하에 끼워 맞춰서 교육부 문건이 작성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3월에 대통령 지시가 있었는지에 대한 팩트체크입니다. 그동안의 대선 공약, 국정과제, 신년 업무 보고, 3대 교육개혁안, 그 어떤 곳에서도 공정수능에 대한 내용이 없었기 때문에 공정수능을 불이행했다는 이유로 일어난 일련의 사건들을 설명하려면 3월에 대통령 지시가 있었는지 여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국회교육위원회에서 3월 지시가 있었는지 입증할 근거를 교육부 장관에게 물었습니다. 근거가 없잖아요, 근거가. 근거 대통령이 구두로 말씀을 하셨고 제가 또 구두로 그 직원들에게 여러 번 전달을 했습니다. 교육부 장관의 말에 따르면 모든 전달 과정이 문서 없이 구두로 이뤄졌다고 합니다. 또한 교육부 내에서는 아무런 기록이 없고 교육부와 평가원에서 정책이 반영된 흔적도 없다고 합니다. 대통령의 중요 지시사항인데 이것이 가능한가요? 즉, 3월 지시에는 아무런 근거가 없고 모든 과정이 구두로 이뤄져 기록이 없다고 해명하는 정황상 거짓으로 판단됩니다. 이런 정황을 모르는 외부에서는 와, 대통령이 잘못된 점을 바로잡으려 하구나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교육 현장에서는 왜 별 문제 없는 6월 모평에 문제가 있다고 만들어내고 M1 대입국장과 평가원을 탓하는지 의아해야 합니다. 교육부는 지금 프레임을 씌우고 있습니다. 킬러 문항은 사교육 카르텔이 만들었고 사교육 과정이며 사교육으로만 해결 가능하다. 이 킬러 문항이 없어져야 사교육이 없어지고 공교육이 정상화된다는 논리입니다. 하지만 앞에서 살펴봤듯이 킬러 문항을 만든 것은 교육부였고 교육부가 문제 삼은 킬러 문항들도 공교육 범위 내였으며 이 킬러 문항은 공교육 내에서도 해결 가능합니다. 사교육으로만 해결 가능한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그만큼 공교육의 경쟁력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서열화된 대학 구조와 교육부의 지난 정책들로 수능에서 킬러 문항이 출제되었고 이를 대비시킬 교육 수요가 발생했습니다. 그 수요에 맞춘 교육을 사교육만 제공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공교육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강의 소개 영상은 EBS 수능 연계 완성 3사수 특강으로 킬러 문항 대비 강의라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하게 말하자면 킬러 문항은 공교육에서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공교육 경쟁력이 밀리고 학생들의 선택을 받지 못하다 보니 아예 가르치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에 불과합니다. 교육부의 정의에서 킬러 문항은 공교육 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내용으로 사교육에서 문제풀이 기술을 익히고 반복적으로 훈련한 학생들에게 유리한 문항이라 적혀 있지만 현실은 공교육 과정 내에는 있으나 그 문제가 요구하는 수준에 맞게 공교육에서 가르칠 경쟁력이 되지 않아 사교육을 받은 학생에게 유리한 문항입니다. 교육부는 킬러 문제를 사교육 카르텔에서 만들었고 사교육에서만 해결 가능하다는 프레임으로 책임을 회피하지만 킬러 문항을 만든 것도 교육부이고 공교육에서 킬러 문항을 스스로 감당하지 못해 학생들을 사교육으로 내몬 것도 교육부입니다. 더 큰 문제가 남았습니다. 지금까지의 의사결정 과정과 해명 과정에서의 논란은 사실 정치적인 문제이고 부차적인 문제입니다. 우선시되는 문제는 이 사태로 수험생들이 보는 피해를 최소화시키는 것입니다. 6월 모평은 수능이 이렇게 출제될 것이다. 방향성을 제시하는 가장 중요한 지표이기에 6월 모평은 잘못 출제되었다는 대통령의 발언에 학생과 학부모들은 방향성을 잃어버린 상태입니다. 교육부는 킬러 문항 없이도 변별력 있게 내겠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로 변별력을 낼 것인지 명확한 기준을 보여줘야 합니다. 교육부는 킬러 문항의 예시만 들었는데 만약 6월 모평이 제대로 출제되었다면 그 킬러 문항 자리에 어떤 문항으로 대체되었을지 기출문항 중 선별을 하든 신유형으로 제시하든 어떤 형태로든 6월 모평에 대안이 되는 문항을 조속히 발표해야 합니다. 이것은 교육부가 정치적인 자존심을 내세우며 고집을 부릴 영역이 아닙니다. MZ세대가 추구하는 가장 중요한 가치를 물으면 공정성을 말합니다. 어쩌면 정부는 공정성 프레임을 내세워 마치 시대에 맞는 교육정책을 펴는 듯한 인상을 주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왜 우리 세대가 공정성을 추구할까요? 예측 불가능하고 불안정한 현대사회에서
공정성은 우리에게 예측 가능한 결과를 보장해주며 안정감을 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 정부의 수능 정책은 되려 수험생들의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을 낮추고 있습니다. 정작 왜 우리 세대가 공정성을 추구하는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방향입니다. 무엇보다 교육부는 빠른 시일 내에 새로운 출제 방향에 맞는 예시 문항을 제시하고 지금 교육계의 불안정함과 혼란에 책임감 있게 대응해야 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